자, 2급 지형 합격 모의고사 7회 문제 파일 불러와서 기본 작업 다시 1 시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1 시트는 자,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A3셀부터 G11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열에 있는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로 직접 퍼센트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입력은 셀 서식을 사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시고, 대부분은 셀 서식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인데 혹시라도 뭐 6.80% 이렇게 0이 입력이 안 된다거나 이러면 소수 자리 늘림이나 줄임 이런 걸 이용해서 자릿수는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1은 입력으로 넘어가고, 자, 기본 작업 다시 2 서식 적용부터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적용은 수정하는 문제 5문제 각 2점씩 10점이 되겠습니다. 자, A1부터 G1셀은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글꼴은 휴먼 엑스포. 자, 목록에서 휴먼 엑스포 찾아주셔도 되고 직접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자, 직접 입력했을 때는 엔터 키까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글꼴 크기는 22포인트. 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다음 두 번째 A3부터 G3 영역에는 A3부터 G3 영역에 셀 스타일을 강조색 2로 적용하시오 그랬으니까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 테마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2, 강조색 2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E4부터 E13 영역에 E4부터 E13 영역에는 이제 이름 상자에다 연수국가라고 이름 정의하고, 자, 그러면 연수국가, 자, 이름 정의는 반드시 엔터까지 입력해 주시고, 이름 정의가 잘못됐거나 오타를 쳤을 경우에는 저 여기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식 탭에 가서 이름 관리자 누르셔서 편집을 하거나 삭제하시고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 자, 그럼 E4부터 E13 이 부분은 글꼴 스타일도 홈에 가서 굵게. 자,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주황. 채우기 표준색에 있는 주황. 주황. 자, 그 다음에 G4부터 G13 영역은 G4부터 G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1000의 배수를 표시하고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자, 표시 예와 같이 650만 원이면 6,500 그리고 1000원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컨트롤 1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서 1000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야 되니까 샵, 콤마, 샵30 뒤에 단위 1000원을 표시하려면 뒤에 콤마, 쉼표 스타일을 붙이고, 자, 쌍따옴표 안에 1000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보기에서 6,500 1000원이라고 자, 보기 확인을 해보시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 자, 수정이 됐으면 A3부터 G3 영역까지는 자, 범위 잡으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그랬으니까 글꼴 위에 있는 테두리에서 자,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셀 서식이 기타 서식 스타일이 모두 지정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다시 3 시트는 고급 필터가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위에 데이터베이스 목록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것만 다른 장소에 필터링하는 걸 고급 필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2024년 하반기 매출 실적에서는
3분기가 260 이상이고, 자, 그러면 3분기 데이터가 F열에 있고, 4분기가 260 이상인 4분기는 J열에 있습니다. 자, 3분기 260, 3분기 데이터와 4분기. 자, 그럼 요 필드 이름 두 개를 복사해서, 고급 필터의 조건은 A20부터 F22 영역 내에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A20 셀에다 붙여넣기. 그럼 3분기, 4분기 필드 이름을 갖고 왔고, 자, 3분기의 조건은 260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이상 크거나 같다 260. 이고니까 같은 행에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3분기와 4분기의 조건을 같은 행에다. 4분기도 260 이상 크거나 같다 260. 3분기가 260이고 이상이고 4분기도 260 이상인 데이터만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A24에 24셀에 여기다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위에 데이터베이스 있는 데다 커서를 놓으시고 데이터 탭에 고급 누르면, 자,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제대로 범위가 잡혀져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가 알 수 없는 목록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합된 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범위를 잘못 잡았다는 얘기죠. 병합된 셀은 목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목록 범위를 A3부터 K17까지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필드 이름부터 데이터 범위가 들어가야 돼요. 병합단 셀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목록 범위가 A3부터 K17까지 목록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다른 장수의 복사입니다. 고급 필터는 다른 장수의 복사. 자, 조건 범위에 커서 놓고 조건 입력한 곳을 A20부터 B21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복사 위치에 커서 놓고 복사는 A24셀에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A24셀을 클릭하면 확인. 자, 그러면 3분기가 260이고 4분기가 260인 데이터만 추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 다시 3시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자, 계산 작업 8점씩 5문제가 됩니다. 자, 먼저 표 1은 요일을 구하래요. 자, 표 1의 날짜의 요일을 구하는데, 자, 위크데이 함수와 추주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했고, 위크데이 함수의 리턴 타입은 기본값으로 처리하라 라고 했으니까, 자, 기본값 그냥 리턴 타입은 1을 쓰시면 되고, 위크데이의 기본값 리턴 타입 1은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그럼 추주 함수가 value 1, 2, 3, 4, 5, 6, 7을 표시해 주는 거고,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숫자로 표시해 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2023년 24년 10월 30일이 무슨 요일인지를 위크데이 함수가 숫자로 표시해 오면 추주 함수가 월화수목금토일을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추주 함수로 월화수목금토일을 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추주 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자, 추주 함수에 컨트롤 A 누르시거나 탭 눌러서 FX 누르면 추주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인덱스 넘버예요. 숫자를 찾아오는 거랬죠. 그 숫자는 요 날짜에 요일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요일을 숫자로 나타내는 함수가 위크데이 함수라고 했으니까 위크데이 함수가, 자, 위크데이 함수를 한번 수식 입력줄에, 자, 위크데이 함수를 클릭해서 시리얼 넘버가 우리가 날짜를 함수에서는 이 시리얼 넘버 값 숫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30일 요 날짜를 45,595 이렇게 날짜를 숫자로 표시해주고, 자, 리턴 타입은 그냥 기본값을 하라고 했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1을 쓰셔도 됩니다. 기본값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형을 쓰면 되고, 자, 4라고 했으니까 일요일이 1이고, 그럼 일, 월, 화, 수, 4가 수요일이 될 겁니다. 4가. 자, 그럼 추주함수에 4면, 자, 밸류 1에 일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탭, 월요일, 화요일, 탭, 수요일. 자, 밸류 4가 수요일이 되죠. 이렇게. 탭, 목요일, 금요일, 요일이 되겠죠. 자, 금요일, 탭, 토요일. 그럼 일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토요일까지로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1이 일요일이 되고 7이 토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가 수요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24년 10월 30일은 제가 여기 수요일인데 오타를 쳤네요. 수요일.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 해보면 2024년 11월 3일은 위크데이 함수가 2를 가져왔겠죠. 1. 그래서 일요일이 반환이 된 겁니다. 일요일이. 11월 8일은 6을 가져왔겠죠. 그럼 6. 그죠? 그러면 밸류 6에 있는 금요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일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을 찾으래요. 수험번호별로 과목 1, 2, 3, 4 중 점수가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을 구해서 표시를 하래요. 자, 인덱스와 라지와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는 어떤 배열의 어레이에 행과 열의 위치를 찾는 함수고,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있는 값을 찾는 함수고, 매치 함수는 위치 값을 찾는 거고, 그죠? 두 번째로 높은 건 라지 함수가 찾아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인덱스 함수가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을 찾아와야 되니까 인덱스 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인덱스 함수 탭 누르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자, 위에 있는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를 사용하는 인수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어레이 범위에서 배열로 입력된 범위에서 로우 넘버와 컬럼 넘버가 만나는 곳에 있는 값을 찾는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과목이 이 어레이의 배열이 G2셀부터 J2셀까지 과목이 들어있으니까 과목 1, 2, 3, 4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과목, 그럼 수험번호가 A-21인 학생은 두 번째로 자란 과목이 62점이니까 얘는 과목 4를 찾아와야 되는 거고, A-54인 친구는 86, 70점이 두 번째로 자란 과목이니까 과목 2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친구는 82, 얘도 82니까 과목 2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과목을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을 찾아오는 거니까, 자, 우리의 어레이의 배열은 G부터 J2까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과목은 G2부터 J2까지가 있으니까 얘는 고정을 시켜놔야 되죠. 그렇죠? A-21인 친구도 여기서 두 번째로 높은 과목 4 찾아와야 되고, A-54는 70점인데 과목 2를 찾아와야 되고, A-16, 82도 과목이니까 여기서 찾아와야 되니까,
자, 다 내가 찾아와야 될 과목은 G2부터 J2 셀에 있는 걸로 찾아와야 되고, 로우 넘버는 지금 다 행은 1이니까 일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컬럼 넘버는 지금 A-21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62가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번째가 되고, A-54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가 되죠. 그죠? A-16 두 번째고, 요 밑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68이니까 세 번째 열이 되네요. 컬럼 넘버가 4가 됐다, 2가 됐다, 3이 됐다 막 이러니까 이 열 번호 컬럼 인덱스 넘버든 매치 함수가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컬럼 넘버는 매치 함수가 찾아옵니다. 자, 매치 함수가 위치 값을 찾아오는 함수예요. 자, 매치 함수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매치 함수를 클릭하면, 자, 매치 함수가 이렇게 함수 인수 마법사가 열리죠. 그럼 매치 함수는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지정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찾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위치 값, 룩업 밸류는 두 번째로 큰 값, 두 번째로 높은 과목 점수가 들어있는 그 과목이기 때문에 이 과목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건 라지 함수가 찾아와야 되겠죠. 그런 라지 함수가 요 과목 점수 중에서 콤마 두 번째로 큰 과목. 그럼 두 번째로 큰 과목이 첫 번째 있는 친구는 62점이니까 62점을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럼 룩업 어레이는 이 62점의 위치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참조값이 있는 범위, 셀 범위를 알려줘야 됩니다. 똑같이 이 과목 두 번째로 큰 과목을 찾은 범위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매치 타입은 이 어레이의 배열이 오름차순이 정렬되어 있으면 1, 내림차순이 정렬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 지금처럼 이 점수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면 정확한 값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지금은 다 점수들이 정렬이 안 돼 있으니까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네 번째로 네 번째 있죠. 두 번째로 큰 값은, 그러면 인덱스로 돌아와 보면 G2부터 J2까지의 어레이의 일행 4열에 있는 과목 4를 찾아오죠. 과목 4가 두 번째로 높은 과목입니다. 자, 밑에 있는 애들도 드래그 해보면 두 번째로 높은 과목 86이 제일 잘한 과목이고,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은 과목이죠. 여기도 두 번째로 높은 과목은 과목이고, 그렇죠? 두 번째로 여기서 높은 과목은 85, 68 과목 3이고, 여기는 97 다음에 93이니까 과목 4, 85 다음에 75니까 과목 4, 84 다음에 75니까 과목 3. 자, 다 맞게 찾아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자, 지역을 찾아오래요. 자, 이 지역은 대리점 코드와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지역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대리점 코드를 가지고 지역 코드표를 보니까 지역 코드표에 첫 번째 행에 A, B,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에 있는 이 A, B, C를 가지고 가야지만 지역이 강남인지 구로인지 종로인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A, B, C는 우리가 지금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대리점 코드의 왼쪽 첫 글자를 찾아야지만, 첫 글자를 가지고 가야지만 A, B, C로 강남, 구로, 종로를 찾아올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역 코드표는 지금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죠. 수평 홀리존탈이니까 hlookup 함수로 23 행에 찾으려는 값이 있고, 검색하려는 값이 있고, 찾으려는 값이 24 행에 있으니까 hlookup. 그래서 h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해서 지역을 찾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눈하고 hlookup 함수로 컨트롤 A, lookup value는
지역 코드표에 이 테이블이 이 지역 코드표 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아래에 있는 대리점 코드의 지역을 찾을 때도 사용하는 거니까 절대 참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테이블에 이 표에 첫 행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룩업 밸류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ABC를. 그 ABC는 대리점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되는 거니까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대리점 코드의 콤마 한 글자를 찾으면 자, C인지 B인지 A인지 이렇게 첫 글자를 찾으면 이 테이블의 첫 글자에 가서 C를 만나겠죠. 자, 그러면 로 인덱스 넘버는 테이블 어레이 내에 행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값을 추출할 행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표의 첫 행이 1행이고 추출할 행은 2행에 있으니까 1행, 2행. 로 인덱스 넘버는 2가 되는 거고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A, B, C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논리값은 false니까 0. 0이라고 쓰면 오른쪽 false라고 나오죠. 자, 그럼 C면 종로 맞죠? 종로를 찾았으니까 확인. 그러면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시거나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기를 해주시면 맞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기획부 팀장의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부서는 기획부이고 직책은 팀장이고 그럼 기획부이면서 팀장, 기획부이면서 팀장, 기획부이면서 부장은 안 돼요. 기획부이면서 팀장만. 자, 조건은 부서에서는 기획부, 직책은 팀장인 사람만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조건이 있으니까 if가 있고 조건이 두 개 있으니까 s가 붙고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sum if s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는하고 sum if s. 자, 조건이 두 개 이상일 때는 sum range를 먼저 합을 구할 실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 줍니다. 자, 합을 구할 건 상여금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sum range는 상여금의 범위를 먼저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1에서는 첫 번째 조건은 기획부를 찾을 거예요. 자, 그러면 부서 전체 레인지 범위에서 첫 번째 조건은 기획부. 자, 기획부라고 써주셔도 되고 기획부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직책이 들어있는 범위 전체에서 크리테리아 2는 팀장. 마찬가지 팀장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얘들 중에서 팀장을 찾으라고 팀장이 들어있는 셀을 클릭해 주셔도. 그럼 기획부면서 팀장인 건 여기 150만 원, 165만 원, 175만 원 세 개를 알아서 찾아오겠죠. 그러면 490만 원이 되겠네요. 자, 한번 확인. 그 다음 표 5는 상품별 단가를 참조해서 이 상품명을 갖고 단가, 세탁기의 단가, 오디오의 단가, 냉장고의 단가, 비디오의 단가, TV의 단가. 자, 단가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있으니까 세탁기가 F열에 있고 단가가 G열에 있어요. 자,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열 방향으로 찾으면은 VLOOKUP 함수를 쓰는 겁니다. VLOOKUP. 세탁기를 가지고 오른쪽 열 방향으로 단가를 찾으러 가는 거니까 VLOOKUP 함수. 자, 그럼 판매액은 판매 대수에다가 단가를 판매 대수에다 단가를 찾아와서
12,000원을 곱하면 판매액이 된답니다. 그러면 등 5는으로 시작하고 판매 대수는 바로 옆에 있는 셀이니까 그대로 클릭하시고 곱하기. 자, 단가는 브이루거 함수로 찾아와야죠. 그럼 브이루거 컨트롤 A 또는 FX 눌러서 룩업 밸류는 우리가 단가를 찾으려면 여기는 상품명을 알아야 돼요. 세탁기나 오디오나 냉장고, 비디오를 가져가야 되니까 자, 요 상품명 세탁기를 가지고 가야죠. 자, 그리고 테이블 어레이는 첫 데이터에 검색하려는 표가 반드시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세탁기부터 단가가 들어있는 표가 되겠고, 자, 이 상품별 단가표는 아래 있는 오디오부터 TV까지 단가 찾을 때도 표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4 고정. 그리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열 번호, 값을 추출할 열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열이 1열, 우리가 추출할 열이 2열에 있으니까 1, 2. 그래서 컬럼 인덱스 넘버는 2. 자, 마찬가지 레인지 룩업은 세탁기, 오디오, 냉장고, 비디오, TV 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는 거니까 0. 0이 펄스입니다. 자, 그러면 세탁기는 12,000원 맞죠? 자, 그럼 84 곱하기 12,000원에서 판매액이 나오죠. 나머지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해보면 201 곱하기 오디오 8,000원 해서 106만 8,000원. 그죠? 브이룩업 함수가 단가를 8,000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죠? TV는 브이룩업 함수가 11,000원 찾아왔으니까 126 곱해서 138만 6천원. 자, 그러면 계산 작업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분석 작업 다시 1시트는 자, 부분합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은 반드시 정렬부터 하고 부분합을 하셔야 됩니다. 정렬이 안 되면 부분합을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뭐끼리 묶어서 합계나 평균이나 개수나 이런 최대값, 최소값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자, 정렬은 지부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지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부가 들어있는 셀, 지부를 이렇게 하고 범위 잡고 정렬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하라고 경고창이 떠요. 그럼 선택 영역 확장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정렬. 현재 선택 영역으로 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얘만 정렬되고 나머지는 정렬이 안 되는 거니까 쓰레기 데이터가 되는 거죠. 선택 영역 확장해야지 여기까지 다 확장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선택 영역 확장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러면 되돌리기에서 제가 여기 지부 누르고 오름차순 정렬한 거랑 똑같죠. 이렇게 남부가 위로 올라가면 영업수나 성명이나 수량이나 판매 금액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부로 정렬을 했어요. 남부는 남부끼리, 동부는 동부끼리, 서부는 서부끼리 묶였죠. 자, 그러면 지부별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 후 그랬으니까 자, 그대로 이 안에 커서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누르면 자, 범위가 이렇게 병합된 셀이 안 들어가면 됩니다. 맞으면 지부별 그룹할 항목은 지부. 첫 번째 부분합은 판매 금액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 후 그랬으니까 함수는 합계, 항목은 판매 금액. 자, 다 제대로 지정이 돼 있네요. 첫 번째 부분합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돼 있는 상태로 그대로 확인. 자, 그러면 지부 아래에 남부, 동부, 서부끼리 묶여 있고 판매 금액 아래에 합계가 나왔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부분합은 지부별 수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부분합 들어가서 두 번째 부분합은 평균. 자, 그룹할 항목은 지부별이니까 바꾸시면 안 되고 함수만 평균. 그 다음에 항목은
수량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금액은 이제 해제하고 수량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수량, 이 수량 밑에 평균이 와야 되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은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해 주셔야지 요약 위에 평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평균과 요약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그래서 수량 아래에는 남부의 평균, 동부의 평균, 서부의 평균, 판매 금액 아래에는 남부의 요약, 요약이 합계예요. 동부, 서부 전체 합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림과 똑같이 출력 형태가 나와 있으면 부분합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분석자보 2로 가서 자, 분석자보 2는 목표값 잡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공어패럴 2월 상품 주문 내역표에서 오리털 점퍼의 재고 금액이 이 옷셀에 3,630원이 지금 있는데 요 재고 금액이 3,000원이 되려면 오리털 점퍼의 단가 D 옷셀의 요 단가가 지금은 15,000원이죠. 이 단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재고 금액이 3,000원이 되려면 단가가 얼마로 바뀌어야 되느냐? 목표값 찾기로 찾아보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재고 금액이 들어있는 셀, 자, 이 5셀을 클릭하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 클릭해서 자, 수식셀은 이 5셀이 되는 거고 찾는 값은 3,000원이 되려면 그랬으니까 3,000원 직접 입력. 값을 바꿀 셀은 오리털 점퍼의 단가가 들어있는 셀. 그럼 오리털 점퍼의 단가는 D5셀에 들어있으니까 D5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확인 누르면 재고 금액이 3,000원이 되려면 자, 오리털 점퍼의 단가는 12,397원이 돼야지만 재고 금액이 3,000원이 된대요. 목표 찾기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도 순서대로 먼저 합계 매크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서식 매크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자, 합계 매크로는 G4부터 G12에 자, 바닥, 도배, 주방, 기타 더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를 빼서 이 합계를 계산하는 합계 매크로를 실행하래요. 자, 그럼 핀셀 누르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서 자, 매크로 이름은 합계라고 먼저 매크로 이름 지정해 놓고 자, 매크로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합계를 계산해요. 자, 그럼 G4셀에다 커서 놓고 는 가로 열고 바닥 B4셀이 되는 거죠. 더하기 도배 C4셀 더하기 그 다음에 주방 D4셀 더하기 기타 이 4셀까지 자, 가로 닫고 마이너스 부가세는 빼야 되는 거니까 부가세가 들어있는 F4셀 자, 컨트롤 엔터 누르면 자, G4셀에서 멈추죠. 그대로 더블 클릭 채우기 핸들 드래그해서 자, 아래에 B12부터 F12까지 계산이 다 됐으면 자, 수식 입력줄이나 위에 있는 개발 도구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 자, 기록 중지 됐죠? 자, 기록 중지 됐으면 이제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를 I4, I5 셀에다. 자, 그럼 I45 여기다 그리래요. 자, 왼쪽에 행과
행에 4, 5, 열에 I 4, 5. 이제 맞으면 삽입 양식 컨트롤에 있는 단추 Alt키 누르고 자, 셀에다 딱 맞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 띄면 매크로 지정하라고 나오죠. 자, 합계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의 합계가 지정이 되면 확인. 자, 그리고 단추 이름은 그대로 자, 단추 클릭하지 마시고 그대로 합계라고 입력을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자, 매크로 단추의 합계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핀셀 한번 클릭해 주시고 자, 두 번째 G3부터 G12에 글꼴 스타일을 굳게 자, G3부터 G12 요 부분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채우기 색을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는 그러면 요 굵게랑 채우기를 노랑으로 하는 그죠? 얘를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핀셀 클릭하고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눌러서 매크로 이름 서식 확인. 자, 이제 매크로 기록 중이니까 G3부터 G12까지 범위 잡고 글꼴 스타일은 홈에서 굵게 채우기는 표준색에 있는 노랑. 자, 핀셀 한번 클릭하고 상태 표시줄에서 기록 중지하시거나 개발 도구 가서 기록 중지. 자, 이제 기록 중지 됐으면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I7, I8에다 I7, 8 여기다 그려달래요. 자, 삽입, 도형, 빗면 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아이고.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 있는 빗면을 자, Alt키 누르고 I7에서 8에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에 딱 붙게 그려주시고 자,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라고 그대로 입력하시고 자, 도형 오른쪽 마우스 살짝 눌러서 매크로 지정 자, 서식 클릭해서 매크로 이름에 서식 들어가면 확인. 자, 핀셀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채우기는 없음으로 해주고 자, 굵게 해제하고 합계는 지워놓고 자, 합계 눌렀을 때 합계 나오고 서식 눌렀을 때 굵게 채우기가 되면 매크로 성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차트 작업. 자, 차트는 얘도 100점, 10점, 한 문제당 2점씩 5문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자, 가로 막대로 돼 있으니까 차트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얘가 묶은 세로 막대형 확인 눌러서 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여행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랬으니까 여기는 여행이 없으니까 자, 여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차트 영역에 컨트롤 V 자, 그러면 여행이 차트 영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에 추가해서 그림과 같이 입력하시오 그랬으니까 차트 요소에서 차트 제목 누르고 자, 차트 제목을 부모님 선물 선호도 부모님 선물 선호도라고 입력하시고 이렇게 부모님 선물 선호도 자, 그 다음에 세로축 제목은 단위 퍼센트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 단위는 20. 자, 그리고 가로축으로 제목을 수정을 하라는 얘기죠. 자, 차트 제목, 축 제목, 자, 기본, 세로 제목이 되고 가로는 해제,
축 제목의 이름을 단위 가로 열고 단위 콜론 퍼센트 입력하고, 자, 그림과 같이 요 축 제목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 제목 소식의 크기 및 속성에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가로 제목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가로 제목으로, 세로 축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바꿔주고, 주 단위는 20으로, 자, 요 축, 세로 축 클릭해서 오른쪽 축 옵션에서 단위 기본 10으로 돼 있는데 20 엔터. 자, 그러면 세로 축 주 단위는 20, 축 옵션에서 20. 자, 그 다음에 용돈 계열에만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그랬으니까 용돈이 요 연두색이네요. 자, 연두색 계열 클릭해서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체크. 그리고 레이블의 위치가 바깥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 화살표 따라가서 안쪽 끝으로 이동해 주시고, 안쪽 끝으로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랬으니까 차트 영역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에 채우기 및 테두리에서 테두리 맨 아래 와서 둥근 모서리. 그러면 차트 영역이 자, 이렇게 둥근 모서리로 돼 있고, 아래 가라 항목축 세로 건강식부부터 여행까지 범례가 나와 있고, 제목 가로축 제목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자, 차트가 그림과 같이 나왔으면 차트도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학경모의고사 7에도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